자, 111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뭐냐 하면 원리합계라는 거예요. 원리합계. 자, 용어가 좀 어렵죠. 그죠? 자, 원리합계가 뭐냐? 자, 여기 있는 원이, 이 원자가 바로 뭐냐면 원금이라고 합니다. 원금. 원금. 그리고 리는 두음 법칙에 의해서 리가 되는데 이자를 말하죠. 이자. 이 원리합계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우리가 예금을 하면 몇 달이 지나면 계속 달달이 한 달 한 달 또는 1년마다 이자가 붙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이럴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바로 원리 합계라고 하는데, 자, 이자는 원리율이 있고 연이율이 있습니다. 연이율. 원리율은 한 달마다 이자가 붙는 것이고 연이율은 1년에 한 번씩 붙는 이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취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습니다. 자, 단리법은 원금에 첫 번째 원금을 넣었으면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만약에 월마다 붙는 거죠. 만약에 원금이 1,000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10%다. 그럼 100원이죠. 그럼 매달 100원씩만 이자가 붙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리법이란 첫 번째 원금을 만약에 복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복리법이란 첫 달에 100원을 넣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자가 10%라고 합시다. 여기서 만약 이자가 10%라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단에는 이 100원에 대한 이자 얼마? 100원에 대한 이자가 몇 프로죠? 10%니까 100원의 10%는 바로 얼마죠? 10원이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110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붙느냐면 단리법이면 10원만 더 붙는데 복리법은 요 110원이 있잖아요. 그죠? 요 110원에 대한 10% 이자, 즉 11원이 되겠죠. 11원. 110원의 10%는 11원이 되겠죠. 그것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 121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달에는 자, 단리법이면 또 10원만 붙겠지만 복리법은 이 그전에 원금 이 돈을 이제 원금으로 보는 거죠. 이 121원에다가 이 121원의 10% 바로 12.1원이 붙는 거예요. 따라서 140 얼마가 되죠? 133.1이 되겠죠. 맞습니까? 121과 11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133이 되죠. 133.1이 되는 거예요. 즉 복리법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리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로 뭐 예를 들어서 R% 증가하는 거 있죠. 증가하는 거. 요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처음에 원금이 A일 때, 자, 다음은 만약에 R% 증가한다면 A가 있는데 바로 A에 대한 R%가 붙는 거죠. A에 대한 R%가 붙는 거니까 바로 원금 A에다가 A에 바로 R이 얼마죠? R%가 바로 100분의 R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를 A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바로 100분의 R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을 이제 여기 원리 합계에서 보통 소수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A에 1 플러스 0.01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R프로 증가죠.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다음 달에는 바로 이게 원금이 되어서 A에 1 플러스 0.01R에다가 바로 A에 1 플러스 0.01R에 바로 몇 프로가 붙는다? 100분의 R이 붙는 거죠. 100분의 R%가 붙는 거죠. 그죠? 즉 R%니까 100분의 R을 곱해주면 되겠죠. 되나요? 즉 뭐냐면 그 다음 달은 요 다음 달은 요 자체가 바로 뭐가 되어서 원금이 되어서 요 원금에 바로 R%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A에 1 플러스 0.01R로 묶으면 여기 앞에가 1이 되고 뒤에도 또 이게 0.01R과 똑같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A에 1 플러스 0.01R로 묶어보면 요 앞에 부분은 1이 남고 요 뒤에 부분은 100분의 R이 남으니까 100분의 R은 또다시 0.01R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R% 증가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법이에요. 복리법.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자, 몇 번 연습하면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게 1 플러스 0.0이라 저 R 만약에 R%가 5%라면 0.01 곱하기 5니까 0.05가 되겠죠. 0.0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된다? 1.05가 되는 겁니다. 만약 6%면 얼마 된다? 1.006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제곱, 세제곱, 네제곱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위법, 복리법이에요. 그리고 또 기수불과 기말불이 있는데, 자, 기말불이 있는데, 기수불은 초에 매번 원금을 넣는 방법을 말하고 기말불은 말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수불은 처음에 넣고 초에 넣고 기말불은 말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방법만 알면 느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복리법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100% 뭐만 나온다? 복리법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리학교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지 조금 편할 겁니다. 물론 많이 연습을 한 사람들은 바로 직접 바로 식을 적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푸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복리법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매년 초에, 자, 그게 1년도에, 1년 있으면 초에, 그러면 1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매년 초니까. 자,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 즉, 은행에 돈을 뭐 예금한다, 적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 초에 적금을 하죠. 자, 그래서 초를 동그라미 치면 이 초에 넣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가, 기수불이 됩니다. 기수불이 되는 거예요. 초에 넣기 때문에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자, 적립한 후에 자, 12년 후에 원리 합계가 100만 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죠. 12년 후가 됩니다. 12년 후. 이런 초후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때 연이율이 6%죠. 그럼 연이율이 6%니까 요 6이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 말은 R이 되는 거예요. R%의 바로 뭐로 한다? 복리로 적립한다면 맞죠? 매년 초에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 즉 매년 초에
초에 얼마씩 돈을 이제 예금해야 되느냐, 적금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사실 예금과 적금은 또 다른 말이거든요. 예금은 만약에 1월 1일 날 만약에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100만 원을 예금하고 1년 후에 돈을 찾는 걸 예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금은 매달 이렇게 돈을 예금하는 것을 바로 적금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는 보통 적금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매년 초에 적립을 하고 12년 후에 원리합계, 즉 원금과 이자가 합쳐가 얼마가 되어라? 100만 원이 되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게 12년 후니까 결론적으로 12번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년 초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1년 초 이런 식으로 1년 초. 그 다음에 2년 초, 2년 초, 또 3년 초 이렇게 앞에는 보통 여러분들 한 3개 정도만 그리세요. 그리고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쭉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12년 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12번 넣는다는 말이겠죠. 매년 초에 이제 금액을 적금하니까. 자, 그럴 때 돈을 받는 것은 12년 초에 받는 것이 아니고 12년 후에 원리합계가 100만 원대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에 12년 후를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이렇게. 요때 돈을 여러분들이 받아낸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럴 때 이 전체 우리가 매년 초에 돈을 적금할 때 전체 12년 후에 돈은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 합계가 바로 100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매년 초에 얼마씩 적금을 하면 이 12년 동안 적금했는 것이 토탈 100만 원이 되는지를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매 일정한 금액을 적금한다, 적립한다. 그렇게 얼마씩 적립하는 걸 묻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A1이라고 합시다. A1. 그러면 1년 초에 첫 번째 연도에 A1을 적금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이제 은행에 적금을 했으니까 뭐가 붙어야 되겠죠?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이자가 붙으면 얘는 사실 12년 후에 돈을 찾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몇 년씩 지나갔죠. A와 여기 돈을 넣으면 요 2년 초가 될 때까지 요게 바로 1년이 되죠. 1년. 1년, 2년이 되죠. 1년, 2년, 3년 되니까 다시 얘가 1년이 되죠. 여기가 2년이 되니까 여기는 바로 11년이 되겠죠. 11년. 그리고 이럴 때는 12년 후를 뭐라고 봐도 되냐면 13년 초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뭐 하루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13년 초로 봐도 되니까 일단 1년 초에 넣었을 때 2년 초가 되면 요 돈은 바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으면 얘는 얼마? 6%의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넣는 것은 2년 초가 될 때는 이 돈이 얼마가 되느냐면 바로 A에 바로 1 플러스 0.01R이라고 했으니까 R이 6%니까 결론적으로 1.06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1.06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0.01 R이 6이니까 0.06이 되니까 1.06이 되겠죠. 이 금액은 은행에 두면 1년이 지나면 이 복리법에 의해서 A 곱하기 1.06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돈이 1년이 더 지나겠죠. 그죠? 또 그러면 얼마가 된다? A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1년이 지나면 또 세제곱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요 지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몇 번 늘어나야 되죠? 요게 한 번이죠. 한 번, 두 번 하면 여기 때는 11번이 되고 12번이 되겠죠. 따라서 이 A1을 즉 1년 초에 딱 적금하면 12년 후, 즉 13년 초가 되면 얘는 바로 A 곱하기
바로 1.06에 바로 12제곱만큼의 금액이 될 거란 말입니다. 요 돈이 계속 복리법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 요만큼의 돈이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매년 초에 적금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 1년 초에 넣는 것은 은행이 있으니까 이 돈은 계속 누적이 되겠죠. 금액이. 그러면 2년 초가 되면 우리는 또 A1을 또 넣어야 되겠죠. A1을 또 넣어야 되겠죠. 매년 초마다 적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2년 초에 넣는 이 금액은 12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게 바로 12번이 됐으니까 요때는 여기부터 넣었으니까 한 번 줄어들어서 몇 번이 되겠다. A 곱하기 1.06에 11제곱이라는 이제 이자가 붙겠죠. 이렇게. 몇 년 동안? 11년 동안. 이 돈은 1년 초에 넣었으니까 12번의 이자가 붙어야 되고 이 돈은 11번이 붙어야 되겠죠. 그럼 3년 초에도 얼마가 A1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잖아요. 그죠? 예금을 하면, 적금을 하면 이 돈은 그러면 금액이 몇 번 붙을까요? 바로 12년 후가 되면 바로 A 곱하기 1.06에 바로 10제곱이 되겠죠. 복리법으로 적용하면. 맞나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12년 초에도 마지막으로 A1을 또 적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은 딱 얼마 됩니까? 12년 후가 되니까 딱 몇 년만 지나는 거예요. 즉 1년만 딱 지나는 거죠. 1년만 딱 지나니까 A 곱하기 1.06에 바로 1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11년 초는 어떻게 되겠어요? 11년 초는 여기에 A1을 딱 적금한다면 바로 얘는 11년 초에 여기에 11년 초에 딱 적금을 했다면 여기 12년 초까지 1년이 지나고 12년 후까지는 또 1년이 지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A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겠죠. 요것들을 모두 다 뭐한다?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금과 매년 초에 넣는 원금과 복리법에 의해서 계속 이자에 이자가 붙겠죠.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것을 바로 뭐라 한다?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 더한 것이 얼마가 되더라? 이 다 더한 것이 100만 원이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것을 다 더한다고 보면 요 아래서부터 본다면 요게 초항이 되고 맞나요? 초항이 되고 공비가 얼마씩 곱해집니까? 1.06씩 곱해지는 꼴이 되겠죠. 따라서 요놈이 초항이 얼마가 되냐면 초항이 A 곱하기 1.06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자 공비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1.06이 바로 공비가 되겠죠. 1. 이걸 모두 다 더한다는 말은 여기 1.06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말 맞죠? 그죠? 등비수열. 맞나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항의 개수는 잘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2가 되니까 바로 1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요 합을 다 더한 것이 얼마가 되면 된다? 100만 원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합을 계산해 보면 공비가 1.06이니까 R-1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초항이 바로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1.06이 되고 자 곱하기 자 여기는 공비의 한개수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100만 원이 되면 되겠죠. 100만 원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때 좀 계산을 깔끔히 하라고 1.06의 12제곱을 얼마로, 요 놈을 얼마로 계산하여라? 2.01로 계산하는 뜻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를 2.01로 계산하면
요 값은 2.01에서 얼마를 1을 빼어야 되겠죠. 1을 빼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1.01이 되겠네요. 되나요? 그리고 요 놈은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0.0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크로스를 하고 요수로 나누어 주면 바로 A라는 돈은 매년 초에 적금해야 될 돈은 이 100만 원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주고 0.06을 곱해주고 여기 있는 1.06과 바로 이 1.01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매년 초에 적립해야 될 금액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바로 약 100원 미만을 버림을 하면 약 얼마가 나온다? 5만 6천 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산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초에 내가 얼마씩 A1씩 이렇게 적금을 한다는 말이죠. 매년 초에 A1씩 적금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몇 번 적금하는 거예요? 12번 적금하는 거죠. 12번 적금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항해 개수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1년 초에 넣는 이 A1은 이자가 몇 번 붙는다? 요렇게 바로 넘어갈 때, 요렇게 넘어갈 때가 바로 한 번이 되는 거죠. 한 번 이자가 붙고 여기서 넘어갈 때가 또 한 번이니까 두 번이 되겠죠. 따라서 요 12년 초에 넣어서 12년 후에 받는다는 말은 13년 초로 받는다고 봐도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가 바로 몇 번이 된다? 12번이 되니까 첫 번째 돈은 12번의 이자가 붙겠죠. 그럼 2년 초에 A1을 적금하면 11번의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3년 초에는 10번의 이자가 붙고 마지막에 넣는 걸 잘 봐야 돼요. 마지막에 넣는 게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요 마지막에 12년 초에 적금한 것은 12년 후가 되면 그것도 1년이 경과한 거죠. 따라서 그 경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가 한 번은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항이 A 곱하기 1.06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전체의 합이 바로 합을 구하면 되는데 그 합이 100만 원이 되면 되겠죠. 왜? 내가 100만 원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아래에서부터 요 놈이 초항이 되고 얘가 만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죠? 자, 초항이 A 곱하기 1.06이고 공비는 바로 1.06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항액의 수는 우리가 12번을 적금해야 되니까 항액의 수는 12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1.06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0.01R이 된다는 거. 요 R이 바로 R%, 연이율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 것이죠. 1년에 6%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면 원금에다가 바로 1.0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아직 좀 감이 안 오죠? 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느껴봅시다. 1113번입니다. 자, 은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초부터 연이율 5%의 복리로 간다 그랬죠. 따라서 5%가 바로 뭐가 된다? R이 된다는 거. R이 되고 자, 항상 복리로 나옵니다. 이 복리로 이번에는 매년 10만 원씩 적금한다 그러죠. 매년 10만 원씩 적금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여기 연말이죠. 연말에 은정이가 찾을 돈을 물어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초에 여러분들 적금하니까 바로 기수불이 되는 거예요. 초에 적금을 해서 말에
돈을 찾는 게 되겠죠. 근데 고3까지니까 사실 고1부터 초1부터 고3까지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니까 결론적으로 몇 년이 됩니까? 12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1년 초, 1년 초, 1학년 초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는 2년 초, 이거는 2학년 초라고 보면 되죠. 또 3년 초가 될 것이고, 그죠? 맞죠? 자, 그럼 마지막은 몇 년 초? 12년 초가 되겠죠. 요 12년 초가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고3이다. 이 말이겠죠. 되겠나요? 그런데 12년 초에도 10만 원을 적금하지만 연말에 찾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얘가 12년 뭐가 된다? 말에 돈을 찾는 게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12년 말에 요때 돈을 찾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지막에 고3 때 돈을 넣는 것도 1년간에 뭐가 붙어야 된다? 이자가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12번과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1학년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자, 10만 원을 우리가 적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적금을 하면 요 돈은 어떻게 됩니까? 고3 때까지 예금 통장에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몇 번의 이자가 붙어야 됩니까? 바로 요렇게 넘어갈 때가 한 번이죠. 요게 몇 번입니까? 바로 한 번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몇 번이 된다? 12번이 되겠죠.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가 바로 한 번이니까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가 두 번이니까 고3에서 대학교 1학년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12번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12번이 복리로 적용돼야 되니까 바로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에 있는데 10만 원의 이자가 5% 붙으니까 1.05가 되고 바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12번이 된다는 거 앞에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학년이 되어도 또 얼마를 적금하겠어요? 적금을 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적금하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쉽죠. 자,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만 원 곱하기 1.05에 얼마가 된다? 11제곱이 돼야 되죠. 한 번 빠졌으니까 그죠? 하나 줄어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학년 초에도 10만 원을 적금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돈은 12년 말이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10만 곱하기 1.05에 얼마가 된다? 10제곱이 되겠죠. 그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매년 적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12년 초에 마지막으로 내가 10만 원을 적금을 할 때 잘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초에 우리가 12년 초에 적금을 한 다음에 12년 말에 돈을 찾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넣는 것도 한 번에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겠죠. 따라서 얘는 10만 원 곱하기 1.05에 1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 모든 것을 다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겠죠. 요것들을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초항을 뭐로 보면 되나요? 초항은 예로 보면 되겠죠? 10만 곱하기 1.05가 되겠고 자,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비는 1.05가 계속 곱해지니까 바로 1.05가 되겠죠. 그리고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항의 개수는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 되겠죠. 즉 12번을 적금했으니까 바로 12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등비수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합은 어떻게 된다? 공비 마이너스 1에 초항이 10만 원 곱하기 뭐가 됩니까? 1.05가 되고 갈로 열고
자, 공비의 한계수가 12개죠. 마이너스 1. 요 값을 계산해주면 바로 요게 원리 합계가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1.0에서 1을 빼버리면 0.05가 되고 얘는 10만 곱하기 1.05에다가 여기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5의 12제곱을 뭐를 이용해서 1.8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그죠? 바로 1.8의 값과 똑같으니까 얘가 1.8이니까 1.8에서 1을 빼면 바로 0.8이 되겠죠. 0.8. 1.8에서 1을 빼면 0.8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요 소수점 두 칸을 버리면 요게 소수점이 두로 100을 곱해주면 소수점이 없어지겠네요. 그럼 여기가 5가 되니까 이 5와 105가 약분하면 2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10만 원 곱하기 21 곱하기 0.8을 계산하면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바로 168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 10만 원씩 여러분 계속 12번 적용하면 연이율 5%로 복리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고3 때 졸업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 16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잘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1112번과 1113번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내용만 다르죠. 자, 1113번은 이 전체 합을 물어봤고 1112번은 합이 100만 원이 되려면 얼마씩 적금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푸는 요령은 똑같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114번입니다. 자, 문제가 좀 길지만 여러분들 잘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위의 문제와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정부가 통일 이후에 필요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의 일부를 자, 2011년 매년 1월 1일에 적립한다고 합니다. 자, 11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월 1일에 적립한대요. 자, 그러니까 얘는 바로 기술불이 되겠죠. 그죠? 11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적립한 금액은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6%씩 정액한다고 하죠. 자, 요 말이 좀 다른 겁니다. 자, 요 말. 바로 매년 전년도보다 6%씩 정액하여 우리가 적립을 한다고 하죠. 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두 문제는 매년 똑같은 돈을 적립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1년 지날 때마다 전년도보다 6%씩 정액한다. 증가한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11년부터 1월 1일에 매년 몇 조 원씩 10조 원씩 적립을 한다고 시작했죠. 그럴 때 2020년 12월 31일이죠. 자,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자, 12월 31일이죠. 2020년입니다. 2020년. 자, 그러면 11년부터 20년까지 간다면 이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이 되는 거죠. 그죠? 10년 동안 계속 전년도보다 6%씩 정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돈을 찾는 게 되겠죠? 1월 1일에 돈을 찾는 게 아니고 12월 31일에 돈을 찾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11년 그냥 초라고 합시다. 초. 1월 1일이니까 바로 11년 초
11년 초가 되겠습니다. 11년 초. 그럼 그 다음에는 12년 초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13년 초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몇 년도까지 가야 돼요? 2020년도죠. 그죠? 그러니까 20년 초에도 돈을 입금해야 되는 거죠. 돈을 적립해야 되고, 찾는 것은 언제 찾는다? 20년 12월 31일이니까 바로 말에 찾는다고 보면 되겠죠. 즉,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 것은 위의 문제와 똑같은 거죠. 초에 넣고 말에 찾는다. 그런데 11년도에 몇 조를 10조를 여러분은 10조를 바로 적립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몇 프로가 된다고 그랬죠? 6%가 되면서 복리로 항상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자, 10초를 11년 초에 적립했을 때 20년 말이 되면 얘가 이자가 몇 번부터 해야 되죠? 자, 요렇게 갈 때가 한 번이라 그랬죠. 요렇게 갈 때가 한 번 이자가 붙으니까 요렇게 오면 몇 번 붙게 됩니까? 요게 바로 11년부터 20년까지가 바로 10개가 되기 때문에 10번 붙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조 곱하기 연이율이 6%니까 1.06의 몇 제곱? 10제곱의 돈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12년 초에는 위에 있는 문제와 다르게 10조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자,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6%씩 정액한다고 했죠. 그러면 12년 초에는 요 10조보다 요 10조보다 요 10조에 몇 퍼센트? 6%니까 100분의 6을 모여서 더해서 적립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럼 똑같은 원리죠. 10조로 묶어내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100분의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10조 곱하기 얼마 됩니까? 0.06이니까 바로 1.06이 되는 거죠. 따라서 12년 초에는 얼마를 적금한다? 바로 10조를 적금하는 것이 아니라 6% 정액을 하니까 이때는 바로 10조 곱하기 1.06에 1제곱을 곱해주는 1제곱을 바로 적립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여기 20년 말까지 가면 몇 번 이자가 붙어야 되죠? 요게 바로 10번 붙었으니까 얘는 9번 붙어야 되죠. 9번 붙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10조 곱하기 1.06이 있는데 여기서 1.06이 몇 번 붙어야 된다? 9번 붙어야 되죠. 따라서 요 두 개를 계산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1.06 곱하기 1.06의 9제곱은 결론적으로 1.06의 몇 제곱이 된다? 10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조를 넣고 10년을 기다리는 거나 10조 곱하기 1.06의 돈을 적립하고 9년 기다리는 거나 어떻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3년 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전년도보다 6% 정액한다고 했으니까 전년도가 바로 뭡니까? 10조 곱하기 1.06이 되죠. 그러면 바로 10조 곱하기 1.06에 바로 몇 퍼센트? 6%를 뭐 해준다? 더해준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10조 곱하기 1.06으로 묶어버리면 앞에 부분은 1, 뒤에 부분이 100분의 6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또 1.06이 되죠. 그러므로 10조 곱하기 1.06의 제곱이라는 금액을 13년 초에 적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년 초는
10조를 적금하는 것이 아니라 10조의 1.06의 제곱이라는 돈을 바로 뭐가 된다? 적립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얘는 20년 말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죠? 이자가 자, 얘가 10번 붙었죠. 얘가 9번이죠. 그럼 얘는 8번 붙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10조 곱하기 1.06의 두 번이 원금인데 여기에다가 1.06이 몇 번 붙는다. 8번 붙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지수법칙으로 요 두 개를 계산하면 바로 2와 8이 지수이기 때문에 얘 또한 얼마가 된다? 10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계속 할 수는 없고 20년 초는 얼마를 적금해야 될까요? 여기 1년 지나갈 때마다 1.06을 더 곱해 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한 번이고 한 번이 지나갔으니까 1.06이고 여기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이 되는 거죠. 두 번 지나갔으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죠. 그럼 요때 우리가 적금할 것은 여기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9번이 추가되니까 그죠? 바로 여기서는 우리가 정립할 때 10조 곱하기 1.06의 9제곱이 되겠죠. 요런 돈을 적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도 몇 년은 지나야 됩니까? 1년은 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조 곱하기 1.06의 9제곱인데 얘가 한 번은 지나야 되죠. 1년은 지나야 되니까 바로 이자 1.06을 더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얘도 1.06의 9제곱과 1.06을 곱해버리면 얘 또한 뭐가 된다? 바로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돈을 다 뭐 해주면 된다? 다 합해주면 되는 거죠. 얘를 다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도대체 몇 개죠? 바로 11년 초부터 시작해서 20년 초까지 한 번, 두 번, 맞죠? 두 번, 세 번, 여기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바로 10번이 되는 거죠. 여기가 한 번 넣었고 두 번 넣었습니다. 요 지나가는 거는 한 번, 두 번이지만 요 자체부터 한 번이니까 그죠? 11년이 한 번이니까 20년은 10번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다? 10개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0조 곱하기 1.06의 10제곱을 몇 번 곱하면 된다.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되는데 똑같기 때문에 그죠?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조가 되고 곱하기 1.06의 10제곱을 1.8로 계산하라고 했네요. 그죠? 그리고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0조 곱하기 얼마가 된다? 16조가 10입니다. 10조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10조 곱하기 얼마? 1.8 곱하기 10이 18이 되니까 얘는 바로 180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어떻죠? 바로 입금하는, 적립하는 금액에다가도 계속 6%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금액을 그러니까 해마다 지날 때마다 좀 더 많은 돈을 뭐 한다? 적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적립하는 그 퍼센트도 6%가 증가하고 연이율도 6%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든 결과적으로는 돈이 어떻다?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10개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15번인데 자, 지금부터 풀 세 문제는 여러분들 적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는 것, 물건을 사고 우리가 카드를 꺾고 물건을 사고 이제 매달 얼마씩 갚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랑 연금 같은 거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한번 잘 조금 앞에 있는 적금하는 거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풀이 방법은 똑같으니까 말만 잘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달 초에 180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했어요. 180만 원에 뭐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할까요? 자,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80만 원은 구입할 때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80만 원은 돈을 지불했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얼마죠? 80만 원 벌써 돈을 줬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되겠죠. 이 100만 원은 다음 달 뭐부터? 다음 달 초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몇 회 나누어 갚으려고 한다? 10회 나누어 갚으려고 합니다. 이때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하라고 하죠. 자, 물건을 사고 카드를 껐을 때 10회 할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달 초라고 했으니까 이달 초를 1월이라고 합시다. 자, 1월 초에 내가 얼마를 180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80만 원을 구입을 했으니까 일단 1월 초에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은 100만 원을 더 줘야 되겠죠. 100만 원을 이제 더 줄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얘를 몇 회로 나누어서 1회, 1회, 2회, 2회, 3회, 4회, 5회, 6회에서 10회 때 바로 돈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럴 때 매달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 자, 이렇게 돈을 갚는 것을 우리가 상환이라고 합니다. 상환. 자, 상환이라는 것은 돈을 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돈을 갚을 때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마지막 돈을 줄 때는 마지막 돈을 갚을 때는 이자가 자, 붙지 않는다. 자, 요거 개념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 100만 원을 10번 갚는다고 하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갚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 100만 원이니까 10번 딱 갚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10만 원씩 갚으면요. 10만 원씩 갚으면 어 10만 원씩 갚으면 100만 원이 될 것 같지만 자, 그렇게 10만 원씩 갚을 것 같으면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이것을 할부로 팔지를 않죠. 왜냐하면 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10만 원을 갚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을 먼저 1회 때 줬다고 생각했을 때 또 2회 때 또 10만 원을 주겠죠. 그죠? 또 3회 때도 10만 원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10만 원씩 준다면 그러면 이 돈 10만 원은요. 우리가 갚았다면 만약에 카드 회사에서 10만 원을 갚았다면 요게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을 갚으려면 10번을 갚아야 되잖아요. 10번. 그럼 이 10만 원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1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이 카드 회사가 만약에 은행에 저금을 했다면 이 10만 원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10번째 갚을 때까지 이 10만 원은 뭐가 붙게 됩니까? 만약에 카드 회사에서 10만 원을 우리한테 받아서 은행에 넣는다면 이자가 있겠죠. 이자가. 무슨 말이 됩니까? 그냥 우리는 10만 원을 10번 갚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2회 때 10만 원을 줬으면 요 10만 원에 대한 또 이자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요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돈을 주는 것은요.
돈을 주면 끝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돈을 준 것은 바로 이자가 붙는다, 붙지 않는다,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갚을 때는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자체가 이자가 붙는 게 아니죠. 내가 앞에까지 예를 들어서 90만 원을 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마지막에 열 번째는 10만 원을 딱 주는 순간 100만 원이 되어버리 1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 이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갚을 때는 4만 원을 할 때는 마지막 돈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이 각각의 매회 돈을 입금하는 것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과연 이 매회 얼마의 돈을 갚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A1은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매달이라고 봅시다. 매달 A1을 갚는다고 했을 때, 매달 A1을 갚는다고 했을 때, 이 A1은, 이 외에는 이 10회까지 돈을 줄 때, 10회까지 돈을 줄 때, 이 A1은 이자가 붙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될까요? 요렇게 지나가는 게 몇 번입니까? 한 번이 되겠죠. 한 번에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10번 붙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붙는다? 9번 붙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데 월 이율이 몇 프로죠? 2%니까 얘는 A 곱하기 바로 뭐가 된다? 1.02에 뭐가 된다? 9제곱이 되는 거예요. 9제곱. 9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2회 때도 내가 뭡니까? A1이 있잖아요. 그죠? A1을 입금한다면 이 돈도 이자가 10회 때까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은 A 곱하기 1.02에 몇 번이 붙는다? 8번이 붙는 거예요. 이자가. 3회 때도 A1을 입금한다면 이 3회 때 이자 붙는 것은 10회 때가 될 때까지 적용하면 얘는 바로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된다? 바로 7번이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입금하면 10회 때는 어떻게 된다? 자, 일단 9회를 한번 볼까요? 9회. 9회에 여러분들이 A1을 입금하면 얘는 A에 곱하기 1.02에 몇 번? 한 번의 이자만 붙으면 되겠죠. 한 번. 맞습니까? 한 번의 이자만 붙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0회 때 A1을 딱 주는 순간 나는 돈 100만 원에 대한 모든 돈을 다 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요놈의 무엇을 구한다? 합을 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등비수일이 맞죠? 등비수일이 맞는데 얘인 경우는 초항이 어떻게 되죠? 초항이 A가 되죠. 여기 초항이 A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갚는 문제는 초항이 반드시 이자가 붙으면 안 돼요. A가 됩니다. 그러면 공비는 어떻게 돼요? 공비는 1.02가 되겠죠. 1.02. 그리고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항의 개수는 얘가 보면 여기서부터 1부터가 9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9개인데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들을 모두 다 더해보면 등비수일의 합이니까 공비가 1.0이니까 1.02에서 1을 빼고 초항이 A가 되죠. 초항이 A가 되고 1.02에 몇 제곱? 한개수는 10제곱이니까 10-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죠. 요게 바로 우리가 카드 회사에 토탈 주는 돈이 되겠죠. 자, 요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카드 회사라고 할까요? 카드 회사에 자, 전체 주는 금액이 되겠죠. 금액. 우리가 주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요 금액과 이 카드 회사에서 처음에 이 100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한테. 못 받았죠. 그죠?
근데 이 카드 회사가 이 100만 원을 만약에 적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요 카드 회사에서 100만 원을 만약에 우리한테 물건을 팔지 않고 카드 회사에서 100만 원을 이 100만 원을 우리가 대신 갚아주지 않고 우리 대신 갚아주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성으로 어떤 일을 했다면 이 100만 원에 대한 토탈 이자가 있겠죠. 이 10회까지 들어갈 때까지. 맞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얼마입니까? 매월 2%가 되니까 요 100만 원에 대한 2%가 여러분들 붙어야 되는데 이 100만 원은 얘는 초부터 18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고 얘는 언제부터? 다음 달 초부터 갚는다고 했죠. 그럼 얘는 몇 번이 더 지나가는? 여기 한 번에 더 이자를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여기 한 번부터 몇 번이었어? 9번을 적용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한 번에 이자가 더 붙겠죠. 따라서 얘가 여기에 몇 제곱이 된다?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게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1월 초에 물건 100만 원을 팔았지만 이 100만 원을 카드에서가 우리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면 요 100만 원이 우리가 10번 갚을 때까지를 생각한다면 바로 요게 몇 번의 이자를 붙는다? 10번의 이자가 붙는 거죠. 근데 우리는 A회 1회 때 A회를 넣으면 이 A회는 몇 번의 이자가 붙는다? 9번의 이자가 붙지만 얘는 얘보다 한 달 전이니까 10번의 이자의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이나 이 100만 원에 대한 이 100만 원 전체에 대한 이 원리 합계나 요 각각을 10번 나누어서 주는 이 원리 합계 금액이 어떻게 된다? 이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카드 회사에서 손해보지를 않겠죠. 따라서 이 금액과 바로 100만 원에 대한 1.02의 10제곱의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 왼쪽 좌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전체 카드 회사에 입금해야 될 금액이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것은 카드 회사가 우리 대신 100만 원을 갚아주지 않았다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저금을 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토탈 10회 때까지 넣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 거죠. 그 금액이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놈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겠죠? 좌변은 1.02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죠? 0.02가 되고 자, 1.02에 10제곱 요 놈을 얼마로 계산하라? 1.2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1을 빼버리면 0.2가 되니까 여기는 0.2a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만 원 곱하기 1.02의 10제곱을 1.2로 계산하라는 말이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0.02분의 0.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10이 되는 거죠. 10. 맞나요?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2가 되고 여기 100을 곱해주면 20이 되니까 2분의 20은 10이 되어서 10A가 되겠죠. 10A. 됐나요? 10A이고 여기는 100만 원 곱하기 얼마가 된다? 1.2입니다. 되겠나요? 1.2. 자, 그러면 10으로 나누어 주면 A는 얼마 되죠? 10만 원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가 되었어요? 10만 원에다가 1.2를 곱하면 바로 12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회 얼마씩, 매회 12만 원씩 내야지 이 100만 원에 대한 뭐다? 1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카드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드 값은 우리가 100만 원을 우리가 사실 지불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자가 월 2%라면 매회 얼마씩 12만 원씩 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은 120만 원이 나가는 꼴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래야지 원리 합계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우리 앞에 적금을 넣는 방법과 또 상환하는 방법이 또 다른 거예요. 일단 이 돈을 갚을 때 이 마지막 금액은 이자가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과 카드 회사가 우리 대신 갚지 않았을 때 이 100만 원에 대한 바로 원리 합계합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들 참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1116번입니다. 자, 올해부터 매년 어디에? 매년 말이죠.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다고 해요.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거죠.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을 때. 자, 그러면 여기 10년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800만 원을 10년 동안 받는다면 1년 말에 처음에 얼마를 받고 800만 원을 받고 또 2년 말에도 800만 원을 받고 또 3년 말에도 80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서 언제 10년 말에도 800만 원을 받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해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금액을 바로 올해 초에 이 금액을 다 받겠다는 말이에요. 이 금액을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금액을 다 받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연금 문제인데 위의 문제는 상환 문제고 지금은 연금 문제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1년 말, 첫 번째 1년 말에 내가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2년 말에 8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3년 말에 또 800만 원을 받겠죠. 4년 말에도 800만 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10년 말에도 얼마를 받겠습니까? 800만 원을 받으면 모두 다 받는 게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사실 내가 첫 번째 이 800만 원을 받았을 때 이 800만 원을 쓰지 않고 예금해 둔다면 이자가 붙겠죠. 내가 쓰지 않고 예금을 한다면 그럼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됩니까? 몇 번 붙어야 됩니까? 바로 9번 붙어야 되겠죠. 1년 말에서 10년 말까지니까 1년 말에 받고 2년 말에 받으면 한 번의 이자가 붙는 거고 3년 말이 되면 두 번의 이자가 붙고 맞죠? 따라서 10년 말이 되면 9번의 이자가 붙는 꼴이 되죠. 따라서 이 8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넣으면 800 곱하기 자 연이율 1년에 5%의 이자가 붙으니까 바로 1.05가 몇 번 붙는다? 9번 붙겠죠. 9번. 맞습니까? 이 금액을 쓰지 않고 예금해 둔다면 800 곱하기 10년 말이 돼버리면 이 800만 원은 800 곱하기 1.05가 05의 9제곱이라는 돈이 되겠죠. 일단 선생님이 여기 만을 좀 생략했습니다. 만을. 여기 지금 만이 생략되는 거예요. 만. 자, 그러면 두 번째 2년 말에 800만을 받았는 것을 쓰지 않고 10년 말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즉 예금해 놓는다면 야는 이 돈 8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0.5%니까 1.05의 8제곱만큼의 금액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3년 만에 800만 원은 10년 말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한다면 얘는 800 곱하기 1.05의 7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4년 말, 5년 말, 6년 말 계속 받다 보면 마지막에 10년 만에 받겠죠. 10년 만에 800만 원 받는 것은 이자가 붙나요? 받으면 끝나죠. 이게 우리 앞에서 물건 사고 마지막에 상환할 때는 마지막에 돈을 갚으면 이자가 붙는지 붙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연금도 마지막에 돈을 받으면 이 받는 순간 연금이 끝나는 경우 아닙니까? 연금 받는 게 끝나기 때문에 이자 붙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연금 문제나 자, 상환 문제, 돈을 갚는 문제는 마지막에 돈을 받거나 내는 거, 연금일 때는 받고 상환일 때는 내는 거가 되겠지만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 것입니다. 요게 토탈 내가 800만 원을 10년 동안 10번 동안 받은 전체 원리합계 전체 총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요게 합이 내가 다 받는 돈이 되는 거예요. 비록 800만 원을 10번 받았기 때문에 8천만 원이 되겠지만 이 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은행에 적금을 다 예금을 시켜 놓는다면 이자가 붙어서 8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요 놈의 합을 계산해 보면 자, 합을 계산하기 전에 요게 바로 등비 수열이 되니까 한번 필요한 걸 조사해 보면 초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초항이 바로 800만 원이 되는 거죠.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만 원이죠. 그죠? 자,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비는 바로 1.05가 되고 항의 개수는 얼마 됩니까? 항의 개수는 바로 여기 800만 원부터 여기 800 곱하기 1.05의 9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1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요놈이 합은 얼마 된다? 공비가 1.05니까 1.05에서 1을 빼고 초항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만 원이고 1.05에 한개수 10개에서 하나를 빼주면 요놈의 원리 합계가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안 받고 올해 초에 한꺼번에 다 받겠다는 말이겠죠. 그럼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는 돈을 A1이라고 한다면 이 금액도 우리가 원리 합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놈도 어떻게 10년 말까지의 금액을 따져본다면 이 전체 금액과 이 금액 원리 합계에 따진 금액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사실 얘가 1년 말부터 시작해서 10년 말이 될 때가 토탈 9번이니까 여기에 한 번이 더 추가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되겠어요? 요게 9번이었으니까 10번 붙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에 초니까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A 곱하기 똑같은 연이율 5%니까 1.05에 몇 제곱? 10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금액과 내가 매년 받는 10번 받는 금액과 한 번 받는 금액은 바로 A 곱하기 1.5의 10제곱이니까 이 두 개가 뭐 해야 된다? 같을 때 바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A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계산을 살짝만 한번 더 해본다면 1.05에서 1을 빼버린다면 0.05가 되겠고 여기는 8천만 원이 되면서 자 1.05에 10제곱을 이걸 얼마로 하라? 1.6으로 하라. 그러면 1을 빼버리면 얘는 0.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A 곱하기 얼마가 된다? 얘가 바로 1.6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1.6A가 되겠네요. 1.6A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를 찾으려면 이 1.6으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내가 찾는 이 A는 1.6으로 나누어 주면 0.05 곱하기 1.6분의 8천만 원 곱하기 바로 0.6 요 자체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8천만 원 곱하기 0.6을 0.05 곱하기 1.6으로 나누어 주면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6천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800만 원을 10번 받으면 8천만 원인데 한꺼번에 받으면 우리는 8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더 땡겨서 빨리 많이 받으니까 그죠? 우리는 6천만 이 8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6천만 원을 받는 꼴이 되겠죠. 우리 받는 돈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6천만 원을 먼저 받아 놓으면 우리가 10년 동안 다른 투자를 해버리면 그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받는 8천만 원보다도 더 큰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먼저 연금을 받는 분들도 많다는 거. 근데 이것을 내가 보통 800만 원을 나누어서 10번 주는 것을 1년 초에 받을 때 8천만 원 주세요 하면 주는 데는 아무도 없겠죠. 그죠? 맞습니까? 국가에서 연금을 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준다는 말은 이 8천만 원보다는 적게 줘야지 국가도 남는 돈이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8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8천만 원을 돌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리 합계를 따져서 내가 받을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는 찾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금을 받는 문제는 자, 물건을 사서 돈을 갚는 상환 문제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조항은 저 마지막에 받는 금액이나 연금을 받는 거나 마지막으로 돈을 갚는 것에서는 이자가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117번입니다. 자, 자영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올해 초에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연이율 6%로 돈을 빌렸다는 말이에요. 빌리고 올해 말부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환이죠. 상환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얼마씩 갚으면 되는지를 물어보네요. 그죠? 자, 그리고 복리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1년 초에 얼마를 빌렸죠?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자, 이 사람은 올해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1년 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1년 말부터 시작해서 12번 동안이니까 2년 말, 2년 말, 또 3년 말이 되고, 자, 마지막은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12년 말로 보면 되겠네요. 즉, 12번씩 나누어 갚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럴 때 한 번에 갚아야 되는 거면, 그러니까 매년 말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6% 이자니까. 그러면 요렇게 내가 토탈 이제 갚아야 되는 금액을 먼저 찾아보면 내가 1년 만에 A1을 우리가 갚았잖아요. 갚으면 얘는 원리 합계를 따지면 방금도 해봤지만 얘가 이자가 이 A를 이 갚은 돈을 만약에 원리 합계를 따지면 자, 몇 번의 이자가 붙는 꼴이 되나요? 바로 이렇게 오면 바로 11번이 붙는 꼴이 되겠죠. 따라서 이 은행에서는 이 A1을 받았으면 그죠? A1을 받았으면 받았겠죠. 은행에서 내가 갚았으니까 은행에서 받았겠죠. 받았는 돈이
바로 11번의 이자가 붙는 꼴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A 곱하기 6%니까 1.06에 바로 뭐가 된다? 11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또 2년 만에 A1을 또 갚겠죠. 갚으면 요 돈은 12년 말이 되면 바로 요 돈은 원리합계의 금액이 바로 A 곱하기 1.06의 10제곱이 된다는 걸 알겠죠. 3년 만에도 A를 갚으면 그죠? A를 갚으면 요 돈은 12년 말이 돼버리면 A 곱하기 1.06의 9제곱이 되는 것을 알겠고, 그러다 보면 쭉 갚으면 마지막 12년 말에 A1을 갚는 것은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지 않죠. 마지막에 돈 줘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죠. 따라서 요놈 전체의 합을 구해보면 요 합이 내가 3천만 원을 빌리고 매년 A1씩 갚을 때 전체 토탈 내가 갚는 금액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게 바로 등비 수열이 되니까 그죠? 요 놈도 조사를 해보면 초항이 뭐가 됩니까? 초항이 A가 되고 공비가 어떻게 되나요? 1.06이 되고 항수는 몇 개 됩니까? 항수는 여기는 곱하기 1.06에 0제곱이 되다 보니까 토탈 몇 개가 된다? 12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등비수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공비 마이너스 1이죠. 자, 초항이 A가 되고 바로 공비의 한계수 12개 마이너스 1이 전체 내가 매년 A1씩 갚을 때의 전체 바로 갚는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3천만 원을 빌렸죠. 3천만 원을 빌렸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이걸 빌려주지 않았다면 은행은 이 3천만 원에 대한 여러분들 이 12달의 이자가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 내한테 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면 그죠? 그거에 대한 또 이자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바로 요 3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요. 요게 여기서 한 번, 두 번에서 11번인데 여기에 한 번이 더 추가되죠. 따라서 얘는 몇 번이 된다? 1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문제와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금액이나 요 3천만 원에 대한 원리 합계, 요 3천만 원에 대한 바로 원리 합계나 각각 A1씩 갚아 들어가는 이 원리 합계의 금액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을 수밖에 없죠.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 놈을 잠시 계산해 보면 1.06에서 1을 빼면 0.06이 되고, 자, 여기 1.06에 12제곱을 얼마로 계산하라? 아, 간단하게 2로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항상 복리입니다. 그럼 2-1은 1이니까 얘가 n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3천만 원이 되고 요 자체 1.06의 12제곱을 2로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양면에 0.06을 곱하면 3천만 원 곱하기 2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곱하기 0.06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0.06은 6, 여기서 얘를 6으로 바꾼다면 얘는 6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달 내가 얼마? 360만 원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자, 즉 내가 3천만 원을 갚고 저 빌려 쓰고요. 자, 월 연이자가 6% 이율이 6%라면 나는 360만 원을 몇 번 갚아야 된다? 10번 갚아야 되죠. 그러면 3천만 원을 빌려 쓰고 나는 토탈 얼마를 갚는 꼴이 되나요? 3,600만 원을 갚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적금 문제는 적금 문제지만
여러분들 상환과 연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갚는 문제나 연금 만든 문제는 또 똑같죠. 그 상환, 돈을 갚는 문제나 연금을 받는 문제는 마지막 달에 여러분들 갚는 돈은 이자가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는다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얘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크게 잘 나오진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 뭡니까? 적금이나 상환이나 연금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다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도 시험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말고도 낸 문제는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